돈이 되는 뉴스 챙겨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세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99세에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고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여러 재계를 이끌었던 창업 1세대 경영인들의 시대가 막을 내렸는데요. 오늘 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지배구조, 주주정책, 사업계획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별세 소식에 주가가 오른다는 점에서 무정한 주가라는 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신 분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은 참 그 이해득실을 따져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롯데 지주가 일단 필두로 가장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 장중 한때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하락을 해서 5.6%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 지주 외에도 현재 롯데 칠성, 그다음에 롯데 제과, 롯데 쇼핑 등 롯데와 이제 관련 특히나 이제 지배 구조와 좀 관련성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많은 이제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을 예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 한때 롯데 이제 칠성은 10.23%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형제의 난이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이제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신문 지면을 한참 막 차지했던 때가 바로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이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그 당시에 또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신동주 씨와 신동빈 씨 모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오히려 서툰 한국말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롯데지주도 그렇고 모든 롯데 그룹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이 좀 신통치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한일 간의 그런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롯데지주의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런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4조 원 가까운 이제 시가총액이 4조 원에 가까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20%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형제의 난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좀 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고인의 주식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3.1%, 롯데 제과는 4.5%, 그다음에 롯데 칠성은 1.3%, 그다음에 롯데 쇼핑은 0.9%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이제 시가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라면 약 한 4,300억 원 가량 되는 이제 주식 양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롯데 지주의 경우에는 신동빈 현재 회장이 11.7%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영자 이사장이 2.2%, 신동주 전 부회장이 0.2%로 이미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신동빈 회장 체제가 흔들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일본 주주들의 그럼 어느 편을 좀 들어주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신동주 이제 신동주 이제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 재판에다가도 이제 경영권과 관련되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가 이미 또 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사로 이제 또 등재를 되기 위해서 일본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롯데홀딩스에서 이제 본인의 몫을 좀 챙겨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도 주주들이 이제 신동빈 회장 편을 들어주면서 이제 형제의 난은 앞으로 좀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옥상옥 구조의 현재 그룹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롯데 지주 밑으로 현재 다 이제 편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호텔 롯데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롯데 지주 위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텔 롯데의 IPO 등 지배 구조 개편 후속 작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현재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속 작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상중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스케줄들이 좀 이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롯데 지주를 매매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다.
해당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등급은 좀 4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낮은 등급을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현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과 이슈 등으로 인해서 현재 계열 회사들이 그 영업이익이 좀 급격하게 나빠진 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워낙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션 가격은 37,5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영업이익이 필연적으로 또 발생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권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추세를 이탈하게 되는 35,000원을 직전 저점이죠. 35,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호텔 롯데의 IPO가 지연은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남아있는 재료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네.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계속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텔 롯데는 무조건 IPO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롯데 자체가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일단은 IP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그룹사 안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명예회장께서 돌아가시는 이런 이슈들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모기간 등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당장 바로 좀 진행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호텔 롯데는 일단 상장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주가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에 무거웠던 주가를 좀 돌변시키면서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모멘텀은 현재 부족하다. 첫 번째 실적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일부 일각에서 예상했던 형제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짚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중국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백신 마스크 관련주가 급등 중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17명이 걸리면서 중국의 폐렴 환자 수가 62명으로 늘어났다는 발표 나왔고요.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폐렴 관련주 계속해서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그 폐렴과 관련되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특히나 퍼지는 질병과 관련해서는 좀 기준을 정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감염 경로가 명확한지 등을 따져서 그 이제 테마의 크기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신종 폐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계속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 국내로 유입이 될까 안 될까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1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된 게 처음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그 주말에 중국 우한을 방문하셨던 중국인 분께서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발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신종 폐렴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게 결국 주요 골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가장 큰 명절로 알려진 춘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항상 사람이 이동이 많이 될 때는 결국에 그에 따른 그 질병들도 같이 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이제 귀국하신 분 제가 잠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안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그분께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인천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탑승객들에게 전부 이제 그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각심을 좀 느끼고 이제 그 보안 단계를 좀 높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테마 이슈로는 당연히 이제 그 신종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먼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폐렴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오늘 가장 먼저 좀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이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고려제약도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기와 관련된 약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원생명과학 다음으로 이제 고려제약이 상한가에 이제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이제 폐렴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전부 다 지금 큰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앙제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1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루가 19%, 그다음에 신일제약이 15% 등 큰 상승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폐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료인 분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전파 경로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폐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호흡기로 이제 전염 이제 전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액, 그러니까 침 같은 것들로 이제 전염되는 경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종 폐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호흡기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50이나 이제 웰크론처럼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도 현재 뜨거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0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오전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브리핑이 하고 난 다음에 50도 이제 그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가 지금 현재 21%까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뜨겁게 현재 이제 신종 폐렴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확진자로만 놓고 봤을 때 한국과 일본, 태국에 각각 한 명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201명이 현재 그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현재 3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WHO나 이런 데서는 현재 평가하기로는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 그 확인자를 믿을 수 없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이 현재 감염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제 동테마에 접근을 하실 때는 진원생명과학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저는 이제 최우선 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등급은 좀 1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이제 그 60일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윗부분에 121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일 시장이 열리면은 이제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갭 상승할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테마의 크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다른 이제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들도 현재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동 종목을 이제 따라잡기로 하시기보다는 눌려줄 때 한 번쯤 쉬어갈 때 우리가 3일선 부근에서 한번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 투자적인 목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종목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변동폭 큰 종목들 매매를 싫어하시고 또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테마는 이제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션 가격은 3,4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이제 지점 고점인 4,500원까지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상한가 안착해 있는 폐렴 관련주의 대장주로 진원생명과학을 보고 있고요. 오늘 등급 설정해봤습니다. 매수가는 3,400원이고요.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죠. 삼성전자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장중 재차 사상 최고가 경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고점은 62,800원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삼성전자 12% 상승한 수준인데요. 오늘 판단해 보겠습니다. 63,000원 부근까지 벌써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네. 등급을 또 설정해 볼게요. 네, 일단은 등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 등급은 일단 2등급으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뜨겁게 상승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놓고 그 컨센서스라고 하죠. 흔히 실적 전망치를 이제 항상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실적 잠정치를 미리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9조 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1
2.1조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1,000억 원 가량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모두 예상한 영업이익 예상치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뭐 2.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상승을 그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대표하는 종목이고 지난 그 CES에서 그 경험의 시대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제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반려 로봇 볼리라는 걸 그 당시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공 같은 모양의 로봇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제 그 경험의 시대 그리고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이사님께 브리핑을 하는 걸 우리가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계 지금 창구에서도 12월 1일부터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요. 오늘까지 지금 1조 880억 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제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러브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전 산업군 통틀어서 가장 떠오르는 섹터에 모두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5G가 있겠죠. 5G 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부분, 이런 전반적인 이제 전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 임원분께서 인터뷰하신 부분 제가 좀 참고해봤을 때 좀 눈여겨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반도체의 끝은 결국 인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반도체가 막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도 예전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점점점 첨단화되면서 많은 반도체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안에도 이제 신체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결국 반도체의 끝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 임원분께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좀 동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1세기에 그 주도되는 모든 산업들은 반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뜨겁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 하나 좀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분기당 15조 이상 그 영업이익을 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먼저 기대감을 갖고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네. 워낙 이제 글로벌리하게 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많이 유입된 부분도 우리가 분명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을 지금 바로 뭔가 이렇게 좀 나 뒤늦게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든 주가는 달리다 보면 꼭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은 57,5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7만 원까지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은 5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2등급 나왔습니다만 매수가는 좀 더 눌린 57,500원 선까지 바라보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